예, 여러분 전 시간에 이어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상표, 상표법 제7조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 상표법 제7조와 관련해서 1호부터 4호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상표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와서 상표를 만들고 그것을 권리화하는 작업을 해 보신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이미 상표로 권리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이 7조 외에 등록된 상표로서 이미 선행 권리자가 있는 것들 때문에 상표가 등록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6조의 등록 요건으로서 제한사항과 7조에 등록될 수 없는 것을 모두 피해서 상표로서 유효하게 갔다면 그에 대한 내용 외에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 혹은 동일해서 혹은 여러 문제점 때문에 등록될 수 없는 상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7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총 17가지에 해당되는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인식하셔서 그에 대한 상표를 만드는 작업 시에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진정한 상표는 이러한 제한사항들을 극복을 하고 등록 완료된다라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들을 잘 극복하고 등록된 상표권은 제대로 된 상품과 결합되었을 때 정말 그 상표 권리자에게 무한한 무체 재산으로서의 권리와 어떤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표에 대한 등록 실무에 있어서 제7조가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를 잘 인식하시고 전 시간에 이어서 제7조 제1항 5호부터 9호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살펴봤던 상표 등록 받을 수 없는 조항 제2호에서 4호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료를 보시고요. 앞선 시간에 상표법 제7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부등록 사유에 관해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제2호에서는 국가, 인종, 민족 혹은 저명한 고인 등에 대한 모방과 비방 그리고 나쁜 평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라고 해서 제2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자기의 초상권을 활용해서 상업적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저작권적 권리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이어서 제1항 제3호는 YMCA, YWCA 혹은 보이스카웃과 같은 공익적 성격의 단체가 갖고 있는 의미와 그 공익적 단체를 표시하는 표장에 대해서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라는 그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연인과 다르게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허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공익단체와 관련된 상표의 출원은 출원 시부터 거절될 수 있고 제6항의 6호에서 저명한 사람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4호의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과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예를 들면 의류의 경우에
부적을 성인복과 아동복에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해당되는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타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는 각 호별로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심으로써 추후에 그러한 해당되는 여부에 대한 기준을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5호부터 9호까지의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볼까요? 여러분들 그 교재 없는 경우에 법조문을 잘 활용해 달라는 말씀은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에 대한 부분 또한 법조문과 함께 각 내용별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그 사례에 대한 것들이 추후에 여러분들이 동일 사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제7조 제1항 제5호로부터 9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호는요. 박람회의 권위를 유지하고 품질에 대한 오인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그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적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5호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박람회의 용어에 불문하고 상패, 상장, 표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는 이 박람회에 관련되어서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부기적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번호의 적용을 따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적용의 예외는 박람회 수상자가 수상 상품에 관해 상표의 일부로서 사용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표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경우에도 박람회에 출품된 이후에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권리로서 독점적인 소유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학문적으로도 논문이나 기타 여러 경우에는 공개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대외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람회에서 수상을 당한 상품, 유사 상품이 아닌 경우에 한정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교재를 갖고 계시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걸로 믿습니다. 제5호에 대한 판단은 상표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정 상품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불문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 중에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되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 별건으로 하거나 그 또한 같이 살펴보는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각 호별로 잘 살펴보시기를 알려드리고요. 다음 장에 이어서 제1항 6호의 내용입니다. 제6호의 경우에는 앞에 살펴본 조항 중에서 타인에 대한 내용을 자연인의 경우에 저명한 고인이 아닌 현존하는 자연인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불허한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명의 타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등록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6호의 규정을 적용 요건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은 저명한 타인일 것이어야 합니다. 현존하는 자연인과 법인을 말하며 외국인도 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성명, 명칭,
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일 것. 그리고 부기적 부분으로 포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요. 적용의 예외는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을 허가하고 있다라는 것. 자기의 성명이라도 저명한 동일 성명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이 필요하다. 즉 동명이인의 경우에 앞선 동명이인이나 혹은 동명이인 중에 저명인이 있는 경우에 그런 저명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타인 승낙 시 타인은 부정경쟁의 목적이 아니라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6호부터의 판단 기준은 등록 결정 시가 아닌 출원 시 기준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즉 타인의 불쾌감 유무 또는 인격권 침해 여부는 불문하지만 판단은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7호에서 7호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면 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상표를 만들어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되는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제7조 1항 7호 선출원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앞선 상표가 지금 여러분들 작년 13년 기준으로 130만 개 정도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130만 개 정도. 종류를 불문하고 130만 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7호는 이런 등록된 선행 상표 권리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표를 출원해야만 유효하게 등록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즉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요. 인용 상표로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가 존재할 것. 즉 인용 상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상표가 비교 대상 상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타인,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동일 기업 그룹 내 다른 계열 회사는 타인으로 보고 2인 이상일 경우 전부가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 상표 상품은 1상표 1출원의 규정으로 거절할 수 있고 타인 여부는 등록 여부 결정 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후출원에 의한 선등록 상표의 경우 적용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등록 상표는 출원 계속 중인 경우에 제8조는 선출원주의 원칙에 대한 정의 규정인데요. 이 7조에 대한 내용을 모두 수강을 한 다음에 다음 8조 선출원에 대한 사항을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제8조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 상표 지정 상품이어야 되고 지리적 표시 등록 표장 단체 표장의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정 상품은 동일성 범위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 있고 단 동음 이어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상호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조 관련한 7조의 제2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요. 판단은 상표 등록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6호부터는 상표 등록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판례는 심결 취소 소송에서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심결 이후의 양도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심결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심결 이후의 양도 여부는 즉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매각한 경우의 여부는 그래서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인용상표가 무효 심결 확정된 경우 인용상표로서의 지위는 부정됩니다. 즉 비교 대상 상표가 만약에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인용상표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상표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요. 뒷부분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취소는 장래로 향해서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무효는 처음부터 그 상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인용상표에서의 지위가 부정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호에 이어서 제8호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8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익과 공익을 동시에 고려했다라기보다는 공익적 측면을 더 크게 고려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표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 다른 권리자가 변경됨으로써 수요자나 앞선 상표에 대한 사용을 했던 일반 공중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한 그 8호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타인의 상표권이 소멸된 광의의 소멸인데 하였을 것이어야 되고 이 소멸의 의미는 등록료를 내지 않았던 어떤 소멸 사유가 발생되었던 소멸하였을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출원일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효 심결이 있는 경우에 심결 확정일 이후여야 되고 동일 또는 유사 상표, 지정 상품의 범위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표장의 경우에는 지정 상품 동일성 범위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 단 동음 이하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상호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호에 대한 적용의 예외에 대한 부분들은 교재에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 8호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등록 상표가 상표권 소멸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불사용된 경우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요.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경우 등록 상표에 대해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이 안 된 채 6월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상표 등록 출원한 경우 기타 이러한 사항들을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상표에 대한 출원과 등록과 관련된 기준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법을 전공하지 않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라는 내용들만 이해를 하시고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에 적용되는 여부와 판단 기준은 변리사와 상담을 통한 전문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제8호에 대한 판단 시점은 5호와 6호와 마찬가지로 상표 등록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고요.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등록 여부 결정 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표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등록 여부 결정 시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들이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강의에서 제 9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제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취지에 대한 것은 절충설의 판례를 따르고 있는데요. 크게 학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즉 다시 말해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간에 인식되어 있는 것을 그것과 유사한 혹은 동일한 것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적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고 인용상표가 단순한 만화 캐릭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것, 주지의 정도는 앞서 말씀드린 주지 저명에 대한 상태와 기준을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최소한 일정 지역과 일정 기간에 대한 주지성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 상표품에 관한 소비자 및 거래자 등 관계 거래자의 압도적 다수 부분에게 인식될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지정 상품일 것이고 유나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 표장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다만 지정 상품은 동일성 범위에서 하나여 인정이 되고 동음 이어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상호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9호에 대한 판단은 당해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의 인식 정도 기준으로 주체적 기준에 의한 판단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인용상표는 국내에서 주지해야 최소한 지역적 기준, 일정 구획을 나누는 지역적 기준은 되어야만 인정이 되고 출원시 기준으로 시간적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즉 6호, 7호, 8호, 9호는 모두가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법적 취급으로는 주지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의 활동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및 거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광고 매체 등의 발달로 인해서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의 사용을 요하는 것은 최근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등록 주지상표 사용자는 후 등록 배제 효과가 있고 상표법상 사용 금지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 금지효는 인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제9호의 경우에는 상표법상 등록되지 않은 선행 등록 상표가 아니더라도 일반 거래계에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주지저명한 표장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는 그런 것에 상표를 등록돼 주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보호적 역할을 해주는 조항이 되겠고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법적 취급은 보시는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그 판단이 용이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상표법 제7조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대한 조항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금일 살펴본 제5호에서 9호까지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많은 적용을 해당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제10편에서도 제7조 제1항 10호에서 13호 그리고 기타 강의를 지속 7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7조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